9강입니다.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과 그다음에 행동적 학습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눠놨네요. 자, 이거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물건을 사러 가는데 뭔가 학습을 하는 거래요. 배우러 가는 거래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소비자는 지금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새롭게 알거나 깨닫고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지적 학습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으로써 이루어지는 이것을 행동적 학습, 이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서 지금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스키마, 이 배경적 지식과 같은 내가 어떤 경험을 쌓으면서 계속 축적되는 어떤 지식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결국 내가 소비 패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는 이 소비자 학습은 이 구매 행동을 지금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이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학습에 대해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본문 들어갑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념이나 그 다음에 태도가 형성되고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우린 뭐라 한다? 이것도 다 학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걸 또 배웠단 말이죠.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학습은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래 내려오시면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정보를 기억 속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외적 탐색을 하게 되겠죠. 결국 뭐냐? 내가 내 지식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 정보를 찾으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외적 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또는 대중 매체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지식들을.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바로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데, 밑에 인지적이라는 단어 보이네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이것을 우리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우린 뭐라고 한대요? 이거 인지적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자극을 받아 그래서 이것을 일정하게 저장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걸 꺼내다가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 이것을 인지적 학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에 대한 이 연구는 인지주의적 심리학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런 인지주의 심리학은 스키마 이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대요. 스키마 이론. 이 스키마란 말은 어떤 배경적 지식, 우리의 경험이 어떤 총체적인 지식이 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떠한 경험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쌓여있는 여러 가지 지식 체계를 다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키마에 주목을 했는데, 스키마란 아래 정리되어 있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 구조, 이 자체를 스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배경, 지식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인지주의의 심리학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게 얻게 된 지식에 의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첨가를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먼저 첨가부터 설명하네요. 첨가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통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이는 것. A사의 운동화가 있는데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나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기존의 A사의 지식 구조에다 이 새로운 지식을 더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첨가에는 연상적 학습이 포함이 된다고 했고요. 연상적 학습이 뭐냐? 이것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한 브랜드나 그 다음에 상품이 생각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연상적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쿠션감 좋은 운동화가 뭐가 있지? 바로 A사가 딱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상적 학습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학습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얘기했어요. 첨가는 여기서 소비자의 지식 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자, 지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요. 자, 왼쪽에 제가 그림 형식으로 그려놨는데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새로운 운동화를 신어봤더니 A사의 운동화를 신어봤더니 쿠션감이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기존에 이 A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근데 이것을 하나를 더 플러스하는 것. 자, 이건 첨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첨가의 과정에서 연상적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율입니다. 조율. 자, 이 조율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자신이 가진 지식 구조를 검토해서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 자, 이것을 조율이라고 했는데요. 자, 조율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지식 구조 중에 일부가 서로 결합이 되어보다 일반화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 B회사가 있는데요. 여러 서비스를 두고 다양한 여러 특성이 결합을 하면 제가 편의상 A-B-A2 그 다음에 A3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결합이 되면 B사의 서비스는 고품질이야 와 같이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에 표를 정리해놨어요. 자, 여기 있는 바꿔놓으셔야겠네요. 자, 여기서 B로 바꿔놨는데 자, 이걸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각각의 특징인 여러 특징, 자, B1, 자, B2, 자, B3. 자, 이게 있다면 이게 결합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성적인 요소를 보니까 자, B 회사는 어떤 회사, 고품질의 어떤 상품을 만드는 회사구나. 자, 이렇게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조율입니다, 조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구조화인데요. 기존의 지식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구조를 생성하거나, 자,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 다시 편성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적 체계를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재편하게 되는데, 재구조화는 첨가나 조율과 달리 지식 구조의 위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위계가 뭐였죠? 위치나 단계, 계층. 자,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서열을 다시 매겨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예를 들어 통신사인 C사가 기존 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새롭게 세분화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A, B, C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다시 구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는 C사에 대한 하나의 지식 구조가 아니라 C사에 하이 A, B, C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과 함께 각각 A, B, C 각 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자, 이는 기존의 지식 구조에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라 자,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구조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왼쪽 표로 정리하는데 자, 기존에는요. 자, 이렇게 그냥 C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기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 각각 C의 그 밑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계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A, B, C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거야? A의 브랜드, 여기 있는 이 C 계열의 계열사의 이 A라는 브랜드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 이걸 따로 정리를 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C 계열사의 C라는 B라는 브랜드는 또 어떠한 또 특성이 있어? 이게 또 체계화 되겠고. 그리고 C의 이 브랜드는 또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따로따로 체계화될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재구조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편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자극과 반응에 대한 자, 반복적인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험. 자, 이걸 통해서 자,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행동적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와 멋진 배우의 모습이 짝지어져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자, 또 소비자가 자, 배우에 대해 가진 호의적인 태도가 해당 상품으로 전이가 돼요. 그쪽으로 옮겨져서 자, 상품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 바로 호감을 갖게 되겠죠. 자, 역시 이것도 행동적 학습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경우가 광고를 통한 계속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호감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비자의 이런 행동적 학습에 관한 연구는 학습이 일어난 인지적 과정보다는 자극에 따른 결과에 관심을 두는 행동주의적 심리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적 학습은 바로 이 행동주의적 심리학에서 연결이 돼서, 자, 여기는 과정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바로 여기 결과. 이곳에 관심을 갖는 행동주의적 심리학. 자, 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조건화를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고전적 조건화, 조건화 이론적 토대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개 먹이 주면서 그 종 두드리는 거 있었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두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들려 실험을 반복한 결과 나중에는 먹이가 없이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질질 흘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먹이가 침의 분비를 유발하는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이 반응을 일으키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 이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뭐라고 해요? 무조건적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반응을 무조건적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성 자극. 자, 여기선 종소리 자체는 원래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만 들려줬다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무 반응을 안 했을 테니까 중성적 자극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먹이인 무조건 자극과 이걸 짝지어 놓다 보니까 왜? 먹이를 줄 때는 당연하게 무조건적으로 침이 질질 흘릴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서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면 이 중성 자극은 이게 뭐야? 무조건적 자극, 먹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이 조건 자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조건 반사 실험에 이때 중성적 자극이 결국 뭐와 결합을 했을 때 무조건적 자극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조건적 자극으로, 자, 무조건적 자극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조건 자극으로 바뀔 수가 있다. 자, 이때 조건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을 바로 조건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에 이거 각각 가로로 다 지금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단어들입니다. 무조건적 자극, 자, 무조건적 반응, 자, 여기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자, 그 다음에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결부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이 조건 자극은 무조건적 자극에 의해 야기되었던 반응과 매우 유사한 바로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이 되는데요. 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제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 연예인에 대한 좋은 태도, 자, 태도가 자, 이것이 제품의 전이가 되어 자, 그 어떻게 돼? 호감을 기대하는 이쪽으로 어떻게 기대하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연예인이 바로 조건 자극이 되고, 자, 거기에 따라서 호감을 갖는 조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한 건데, 그러나 고전적 조건화는요, 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더 이상 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이 여러 광고에 동시에 출연하는 이 유명 연예인들, 이 광고 모델을 기용하는 경우에 자사 제품과 무관한 여러 상황에서도 이 연예인을 접하게 되면 이 연예인과 자사 제품의 관계가 점점점 약화되는 거죠. 맨 처음에 약화되다가 나중에 소멸까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작동적 조건화라는 개념에서 우리 지금 뒷부분에 그 주제통합 7강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자에 가둬놓은 신주를 대상으로 한 이 스키너의 실험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나누셔야 돼요. 자, 윗부분에서는 고전적 조건화는 누구?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의 작동적 조건화는 누구? 스키너의 그 신지 실험입니다. 자, 작동적 조건화는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보상이 뭐예요? 여기 응당한 대가를 여기 주는 거죠? 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자, 이게 여기서 바로 선택적 보상이 되는데, 작동적 조건화가 되는데, 자, 여기서 선택적 보상이란 강화 내지 처벌을 의미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강조하거나 더 그것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처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어떤 반응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자,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긍정적 자극에 보시면 두 줄 내려올 겁니다. 자,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소비자한테 선물을 증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소비자는 다시 그 상점을 찾겠죠? 이게 바로 긍정적 자극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 강화. 오케이, 이거 예문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 한다? 부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문에 국어에 100점 맞으면 청소 면제해 줄게. 그렇게 되면 뭐를? 이때 같은 경우 부정적 자극이 뭐예요? 청소하는 거. 이거를 지금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제거를 해줬단 말이야. 자, 이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 부정적인 거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100점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의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긍정적 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국어 0점 맞으면 너 핸드폰 압수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사람이잖아. 부모님 없이는 살아도. 자, 이거 긍정적인 자극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0점을 맞았을 때 핸드폰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핸드폰 제거 안 받기 위해서 압수당하기 싫어서 국어 빵점을 안 맞겠죠.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게 긍정적 처벌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례는 그 아랫부분에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상점에 갔는데 자, 거기 있는 그 직원이 되게 불친절해요. 자, 그럼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겠죠? 자, 그래서 그곳을 다시 찾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안 간단 말이야. 이런 게 바로 뭐가 돼? 부정적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신다면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공했다는 건 어떤 거? 불친절한 게 바로 뭐야? 이것이 부정적 자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문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단 내려갑니다. 자, 기업의 입장하고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 이런 소비자의 학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예건데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학습을 통해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끊임없이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대되겠죠? 자,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소비자의 학습은 합리적인 구매 행동을 위한 과정으로 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국 이것을 계속 자극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이 됨으로써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때때로 자, 소비자의 학습이 구매 행동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소비자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합리적으로 구매, 뭐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걸 구매하는 합리적인 행동 이쪽으로 이걸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외려 도리어 이것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반복적 학습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자, 습관적으로 그냥 구매해버려요. 아, 자, 가격 안 봐요. LG, 삼성이 있는데, 그래도 삼성께 그냥 좋지 뭐. 지금 새로운 모델이 두 개가 나왔어. 삼성도 나오고 LG도 나왔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충성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안 봐요, 이제. 새로 나온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비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샀던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에 그냥 그걸 구입해버리면 그거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